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다양한 색들. 그 가운데 독특한 우리색, 쪽빛이 있다. 남도 땅이 키워낸 쪽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낸 우리에게 선물한 오묘한 빛깔. 선조들이 찾아낸 쪽빛의 오묘한 푸르름을 되살리기 위해 염색공들은 고물의 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 쪽빛이야말로 꿈결이다. 꿈결. 푸르다는 한마디로 아우를 수 없는 다양한 빛깔들. 그 하나하나에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색을 활용하고 다양한 생활 문화를 꽃피웠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제 그 첫 장을 펼쳐본다. 인간은 언제부터 색을 이용하기 시작했을까? 다양한 색을 활용한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쪽 염색은 어떨까? 환단고기 단군세기편 기록을 보면 쪽 염색의 기원은 놀랍게도 4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제 단군 신화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길게 따서 청색 옷을 입으라고 했었고요. 또 어떤 기록에는 그 청색을 입은 도사가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있어서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쪽이 발달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한 4200년 전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벽화에 담긴 삼국시대 생활 문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자연 염료를 활용해 다양한 색과 문양을 넣은 의복들을 착용했다. 그 기본색은 자, 청, 강, 비, 황이었고 의복의 색으로 신분을 표시했는데 염직물은 왕실이나 귀족 계층을 위한 공예품이자 중요한 대외 교역품이었다. 당시에 무슨 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주름을 잡았다고는 보지 않고 아마 염색 중에 나필염이라고 해서 그 치마에다가 납을 입혀요. 납을 입혀서 꺾어서 그 염색이 든 부분과 들지 않는 부분에 선이 구분되면서 그게 아마 색동치마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색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타났고 있고요. 이제 우리의 그 예전에는 다 천연 염색이었기 때문에 뭐 동물이나 식물 이런 흙에서도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쪽으로 발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직조술과 염색술이 매우 발달했던 나주. 그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나주 천연염색박물관이다. 기록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염색 기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관영 염색 공장을 설치해 장인들이 염직물을 생산했는데 음양오행설이 전래되며 생활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고 고려가 동방에 있다 하여 푸른색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흰옷 금지령이 내려지며 염색은 간의 수공업으로 자리 잡았다. 쪽은 염색한 색이 오래가는 우수한 염료이나 쪽 염색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염색으로 유명하다. 자연에서 채취한 쪽에서 온갖 쪽빛을 내기까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쪽 생산에 적합한 자연 환경과 직조 기술 발달로 나주는 쪽 염색의 중심지가 되었다. 나주는 영산강 변 주변에 목화를 굉장히 많이 심었고요. 이 목화를 이용한 변직, 재직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색골나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쪽 생산과 염색 기술도 발달됐다고 봅니다. 고려 말 문익점 선생에 의해 보급된 목화씨는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재배되었고 무명은 우리 선조들의 의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28호인 색골나이는 나주 다시면 동당리 일원에서 생산되던 고운 무명배를 일컫는 말인데 고향나이, 진주목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면직물들이 사라졌음에도 나주 색골나이는 기능보유자 노진남 선생에 의해 전통적인 직조법을 이어오고 있다. 이 쇠골 나이는 지금이니까 이름 명칭이 백제에서 나이라고 그랬지, 그전에는 쇠골, 쇠목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무명배라도
섬세해서 나뭇잎만큼도 쳐도 섬세하기 때문에 쇠골 쇠목이 유명했던 것입니다. 씨앗틀로 목화의 씨를 빼낸 다음 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솜화를 이용해 솜을 탄다. 솜타기가 끝나면 말판 위에 솜을 펼쳐놓고 수수깡이나 참대를 밖으로 내밀어 비비면서 고치말기를 한다. 다음으로 물레를 이용해서 실을 잡는데 이 과정에서 실의 가늘기와 고르기가 좌우된다. 전체적으로 한 필 만들려면은 한자 한다 그러면 한 보름 해야 할까 말까 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먹어요. 실 빼는 시간이 많이 먹어요. 물레를 이용해서 자아낸 무명실을 날틀에 걸어 실의 굵기에 따라 무명 날기를 한다. 다음으로 배매기를 통해 실을 고정시킨 후 무명을 짠다. 옛날 무명은 너비가 36cm 정도였으나 오늘날에는 32cm 정도로 제작되고 있다. 무명은 사계절 사용 가능한 의복 재료로 섬세하고 고운 색골 라인은 전국적 인기 상품이었다. 근데 축전도 각도가 다 있었는데 유독히 이 쇠골 쇠목이라는 것이 가늘게 섬세하게 잘 나기 때문에 유명했다는 겁니다. 유난히 가는 실을 이용했던 색골 라인은 곱고 부드러워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나주 다시면 농민들은 낮에는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배틀 앞에 앉아 무명배를 짰다. 그러나 1960년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38선 생기기 유교동란 후로 개성, 그때도 내가 우체국에 근무하는 판인데요. 개성으로 여기서 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은이 없어지냐 그러면은 65년도 가장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나이동에 밀려가지고. 예, 그런 좋은 배가. 산업화의 여파로 기계로 짠 면직물이 시장에 쏟아졌고 간의 수공업에 의존하던 색골라이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조선의 3대 기간 산업의 하나이자 해외 수출품이었던 무명. 기계로 생산되는 값싼 면직물과 화학 섬유의 등장으로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밀려 위기에 처한 것은 색골라이만이 아니었다. 쪽염색 역시 화학 염료에 밀려 사라지고 있었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그 물길 따라 곡창지대가 펼쳐졌으나 홍수시와 갈수시 하천의 유량차가 매우 커서 수해와 가뭄이 극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주 다시면 주민들은 습지에 강한 쪽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마을 길마다 쪽 항아리가 늘어설 정도로 인기였다. 쪽은 씨앗도 1년 전에 받아놓은 것이어야만 싹이 트는 한 해살이 뿌리다. 3월 중순에 파종해 7월이 되면 광합성이 활발해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한다. 쪽은 뿌리에서 가까운 부분보다 윗부분에 색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 잎이 더 좋은 염료가 된다. 이 쪽이라는 풀은 이렇게 미나리는 아닌데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서 습지에 강한 식물이에요. 아시다시피 영산강은 이렇게 구비가 많아요. 홍수에 늘 취약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홍수의 대체 작물로 쪽을 심을 수밖에 없었고. 쪽 염색 과정을 살펴보면 쪽을 베어 항아리에 넣고 돌로 눌러 색소를 뽑고 쪽이나 굴껍질을 태워 석회를 준비한다. 쪽풀을 건져내고 석회를 넣어 고무래질을 한다. 마지막으로 수분을 없애고 남은 색소 앙금에 잿물을 붓고 숙성시킨다. 우리 이제 선조들이 원래 음양오행 사상에서 청색을 아주 숭상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전반의 사회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제도가 확실했던 건 조선 시대에 착용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런 복식뿐만 아니라 장신구, 또 이제 도자기, 특히 도자기나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쪽빛이 활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쪽 염색이 가장 발달한 시기는 조선 시대로 일반 사대문화 민가에서도 쪽 염색이 성행했다. 조선시대 풍속화에 나타난 선비들의 복색 중 푸른색이 많은 것은 이러한 생활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방충 효과가 뛰어나 다양하게 쓰였던 쪽 염색은 저렴한 화학 염료의 등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았을 쪽염색을 되살려낸 이가 바로 정관채 염색장. 나주 다시면 출생인 그는 어머니께 쪽염색 기술을 전수받았다. 쪽을 베어서 이렇게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이 버려지는 이렇게 폐각해 굴 껍질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요. 그 가루를 만들어서 항아리에 담아져 있는 쪽풀을 건져내고 가루를 넣고 교반 이런 햇대로 이렇게 젓게 돼요. 한 30분 동안 이렇게 젓다 보면은 이 굴껍질이 하는 일이 색깔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색소만 이렇게 모으는 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원료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이 원료 가지고 이렇게 잿물하고 섞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이제 비로소 이렇게 물감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원리거든요. 지난해 8월 더위를 참아가며 쪽을 베고 석회를 넣어 고무래질을 한 다음 잿물을 부어 숙성해 놓은 항아리들. 눈부시게 푸른 쪽빛은 염색공의 정성과 땀의 산물이다. 이 석회를 넣고 이 산소, 이 공기를 많이 주입을 시켜줘야지 그 초록색의 물이 이렇게 남색으로 변해요. 중간에 이렇게 씌어버리면은 다 버려요. 염색을 위해 잿물을 넣고 고무래질을 한다. 처음 쪽색소를 만들 때처럼 힘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면서 고무래를 항아리 속까지 쑥 넣었다가 천천히 위로 올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젓는 일이 많아요. 이런 과정은 석회가 붙잡고 있는 색소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석회에서 색소를 하나하나 떼어내서 그 색소를 항아리 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직물을 염색하기 전에는 한번 세탁해 잘 말린 것을 사용해야 얼룩 없이 깨끗한 염색을 할 수 있다. 천을 살짝 움직이면서 약 5분에서 20분간 염색을 한다. 그냥 담가놓기만 하면 얼룩이 생기는 탓에 골고루 색이 스며들 수 있도록 염료에 푹 담그고 살짝 움직여준다. 염색을 할 때는 천을 쉴 새 없이 뒤집어줘야 한다. 천을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쪽이 먼저 닿는 곳과 나중에 닿는 곳의 색이 서로 달라 얼룩이 지기 때문이다. 쪽물 속에서 나온 천은 녹색을 띠고 있다가 공기와 만나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천에서 녹색이 안 보일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다. 한 번 했을 때는 이렇게 햇빛에 넣으면은 이렇게 공기 중에 맞닿아 가지고 이 산화돼서 다시 이렇게 쪽빛으로 이렇게 토해내요. 염색한 천을 줄에 넣은 뒤에는 천의 위아래를 항상 교대로 바꿔줘야 한다. 손으로 꽉 짜서 널어 놓아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마르는 탓에 아래쪽은 진해지고 위쪽은 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염색한 천은 한 번 건조할 때 완전히 말려야 한다.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해서 적당히 말리면 나중에 잿물을 뺄 때 색소까지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염색을 시작할 때에는 그날의 날씨가 어떨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염색공이 온갖 정성을 다해도 자연의 도움 없이는 얻기 힘든 것이 쪽빛이다. 그 발효를 해서 하는 그 랍을 만들어서 하는 나비염 같은 경우는 많은 공정 기간이 필요하고 사실 이제 초보자들이 발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색을 하나하나 열 때 따라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또 다양한 심오한 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또 아마 쪽의 색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화나 어떤 것보다도 아마 가장 어렵다는 게 쪽염인 것 같아요. 동의보감, 본초강목, 향약집성방 등 한의서의 약재로 소개된 쪽. 방충, 방균, 방염 기능이 뛰어나 고려시대에는 종이에 쪽물을 들여 불경을 금으로 사경했고 이외에 장식품, 가구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됐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나주 다시면 일대의 전통 쪽염색이 되살아나면서 다양한 쪽염색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토피 등 피부염 개선 효과를 활용한 의류에서부터 방충, 방염 기능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까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천연염색 하면 키워드가 문화와 전통입니다. 우리 남도는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또 계승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염색은 우리 남도의 어떤 이미지, 즉 친환경, 그다음에 문화 이런 이미지를 더욱 상승시켜주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산업화라는 사회 변화의 바람에 존폐 위기에 처했던 쪽염색. 수준 높은 전통 문화라고 해도 그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너무 전통적인 것을 고집하다 보면 언제든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지난 세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쪽염색의 진정한 가치를 동시대적 요소로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이 쪽빛 하면은 뭐 중국의 고사성어의 청출어람이라는 그 남자가, 그 쪽남자거든요. 나보다도 더 나은 제자를 양성을 해서 다시는 쪽이 사라져서는 안 되고, 또 이 쪽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고유어로 만들어진 색이름, 쪽빛. 하늘과 바다의 깊고 푸르름을 담은 그 빛깔은 대자연을 담고 싶은 인간의 예술원이 빚어낸 작품이다. 고물의 질을 하면 할수록 짙어지는 쪽빛 푸르름은 정성을 다한 장인에게만 허락하는 신의 선물일 것이다.